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3년 차, 다시금 저의 인생을 되찾은 여자예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선을 넘으니 그거를 그냥은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도 한 사람이고 우리 엄마의 귀한 자식인데 말이에요. 저는 10년간 몸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가 또 암 수술을 받게 되셨네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너희 엄마를 네가 챙겨야지 왜 나한테 신경을 쓰라고 하냐 따지고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자기 엄마한테도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 전 남편 놈인데요.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갔을 때 세상에 무슨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여자들 이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친다니까. 아유,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세상에 험하니까는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왜 우리나라 여자들 문제야? 그래, 세상 험한 건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싸잡아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 그러다가 일본처럼 남자들이 연애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여자들 손해야. 지금 일본 여자들 봐봐라. 다들 남자한테 상냥하게 하고 데이트할 때도 당연히 더치페이하고. 제 남편이었던 그놈은 일본 문화를 굉장히 찬양하던 인간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감한 부분을 찬양했던 것은 절대 아니니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 자식이 찬양했던 일본의 문화는 바로 더치페이 문화, 더치페이 문화를 아주 찬양했어요. 저렇게 서사 길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이 너무 범죄자 취급하네 어쩌고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더치페이를 한다. 왜 남자가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말로 끝났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계산할 때만 되면은 서로 돈 내겠다고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다고 웃을걸. 내가 그래서 우리 팀 사람들이랑 밥 같이 안 먹잖아. 참 눈치가 없는 건지 뭔지 남편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융통성까지 없어서는 회사에서 거의 혼자 지내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따돌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눈에 보이는데 당사자만 눈치 못 채는 그런 거 말이에요. 물론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연애 시절만 해도 남편은 더치페이에 굳이 연연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죠. 남편이 그렇게 된 계기에는 시부모님 사업이 제대로 망하면서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너희한테 면목이 없어.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집에 이런 일이나 벌어지게 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미 벌어진 일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속상은 하네요. 이제 막 결혼해서 자리 잡고 시작해보려 했는데 우리 누구나 다들 어린 시절 부모님 일이 힘들어서 보릿고개 한 번씩은 겪어보지 않았나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집안이 기울어지는 경우는 저 또한 오랜만에 봐서 시댁의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딱 1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거든요. 남편은 그때부터 돈에 있어 예민해지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너희 엄마랑 너희들한테 피해 안 가게 주소지 옮긴 곳으로 내려가 있을 거야.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고. 다만 너희 엄마 좀 잘 부탁하마.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 갑작스레 생긴 비 때문에 시부모님은 위장 이혼을 하게 되셨고 시아버지는 주소지로 잡아둔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얻은 충격으로 병환을 얻게 되셨죠. 서울에서 병원을 오가야 하셨기에 제가 모시게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 어머니, 이거 저 먹으라고 챙겨두신 거예요? 아범도 이거 좋아하는데. 됐어. 그 녀석은 어차피 밖에서 잘 먹고 다닐 거야. 너 먹어. 너 이거 좋아하잖니. 저는 시어머니 모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저희 시어머니 정말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우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더 이어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남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의 시도 때도 없는 더치페이는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부들 2명도 제 남편의 그런 치사한 행동에 물이 날 대로 난 것인지 제대로 복수를 하였죠. 그건 저도 동의했었어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으니 이 말이에요. 툭하면 아이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어휴 배 아프다. 저 2가지 방법을 번갈아 쓰면서 가족들끼리 식사 후 계산을 할 때면 쏙 빠져나갔거든요.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다들 걱정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제가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요. 야, 형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세요? 그러면 저 오늘 벨트 풀고 마음껏 시키겠습니다.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처제들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아주 오늘 우리가 여기 식당 거덜내보자고. 그날은 형부들이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서 식사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어요. 처제, 우리가 동서 못된 심보 고쳐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동서가 계산하게도 우리가 그 돈은 뒤로 처제한테 줄게 라고 말이에요. 언니들이며 형부들도 얼마나 참았으면 보다 못해 저렇게 했을까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내심 남편 놈이 친정 식구들한테까지 계산적으로 굴고 쫌팽이처럼 구는 게 너무 얄미웠거든요. 남편은 큰형부가 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일 비싼 부위로 소고기를 팍팍 시키더라고요. 그 인간이 그렇게 잘 시키고 잘 먹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네요. 아유, 너무 많이 먹었나? 오랜만에 기름진 걸 먹어서 그런가? 속이 영 불편하네. 아유, 나 배가 아파서 잠깐 실례 좀 할게. 아이고, 형님. 평소에도 조금씩 기름진 걸 드셔야죠. 아이고, 얼른 다녀오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을 때 큰형부는 남편이 자주 사용했던 핑계 중에 하나인 화장실 핑계를 대고 쓱 빠져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둘째 형부가 옆에 있어서 남편이 불안해하지는 않았죠. 가족들 다들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하는 분위기였고 남편은 그때부터 눈치를 봤어요. 둘째 형부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이걸 어쩌지? 내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말이야. 이거 애플폰이라 카드 결제도 폰으로 못하고 라며 제 남편이 썼던 수법을 또 하나 썼죠. 언니들 2명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던 상황인지라 남편과 제가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 뭐해? 당신이 일단 계산해. 큰형님 나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이러고 서 있을 수는 없지. 하필 제가 정말로 지갑이고 폰이고 집에 두고 온 상황이었어요. 의도한 거 아니었고 급하게 약속 시간 맞춰 나오다 보니 언니네 집에 선물 줄 선물 꾸러미만 2개 후다닥 챙겨 나오느라 다른 건 아예 까먹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밥을 샀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에요. 그때 타이밍 좋게 큰형부가 나타났죠. 아이고 내가 사려고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동서가 왜 그렇게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 가는지 내가 오늘에서야 이해했잖아. 잘 먹었어 동서.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예. 저기요 이거 뼈다귀 좀 싸주세요. 집에 가서 국이라도 끓이게. 밑반찬 남은 것도 싹 다 담아주시고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냈다는 게 분했는지 소갈비를 먹고 나서 남은 뼈다귀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찌질하기 짝이 없었죠. 저렇게 더치페이 네 할 일 내가 할 일 나누던 남편이 형부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 뒤로 그 인간 친정 모임 때 이따금씩 돈 조금씩 쓰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도 눈치를 챈 것이겠죠. 일부러 다른 식구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이에요. 역시나 가장 큰 경험은 직접 몸으로 겪게 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쪼잔해졌어요. 쪼잔해지는 남편과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시간도 당연히 길어졌죠.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다시피 저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네요. 이거 들고 가서 최대한 말씀 잘 드려봐. 엄마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엄마,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딸 돈 잘 벌어.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갈 필요 없어.
결혼할 당시 시댁과 저희 친정은 경제적 차이가 심했어요. 시댁이 저희 친정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렇듯 남편과 저 둘만 해도 직업군 차이가 나기는 했었네요. 뭘 그런 걸 비교하고 그러냐 하시겠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보면 여러분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돈이 없으니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참 사람 주눅들게 만들더라고요. 애써서 그 모습을 숨긴다고 노력을 했는데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많이 주눅들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가, 잠깐 나 좀 따라 들어와 볼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왜? 나도 같이 들어갈래. 둘이서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 엄마, 우리 수영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얘기 이놈아, 내가 왜 수영이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할 게 어딨어. 너는 됐으니까 네 아버지랑 같이 있고 여자들 둘이서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래. 들어가자, 수영아. 당시 예비 시어머니였던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내시는데 아주 시겁했다니까요.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작인가? 아니면 내가 준비하겠다는 예단이 너무 적어서?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쭈물 안방에 서 있었어요.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리 시어머니 제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왜 그렇게 움츠려 있니, 수영아?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움츠려 있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아휴, 수영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생각 일절하지 마.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우리 집 철부지 녀석을 수영이 네가 데리고 살아준다니 그저 고마운걸. 네 시아버지 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전혀 마음 쓰지 말어. 알겠지? 예비 시어머니였던 우리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제게 예단을 보태라며 돈 봉투까지 내주셨네요. 당신도 이 집에 시집 오실 적에 당신의 시어머니도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하고 말이죠. 남원에 계시는 친정엄마한테도 내 시어머니 되실 분 정말 좋은 분이시니 내 걱정 말라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병환을 얻은 시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게 될 줄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늘 스스로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가, 짜증내는 순간은 없었는가 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인 제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망나니 그 자체였어요. 아이, 엄마, 밥을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니, 수영아? 엄마, 똑같은 걸 몇 번을 물어봐. 그리고 아까도 그래. 꼭 그렇게 당장 씻고 싶다고 할 일이야? 엄마 씻고 하는 거 요양보호사님 오셨을 때 하시라니까. 아휴, 여보, 엄마 다니시는 병원 말이야. 진료 제대로 보는 거 맞아? 아니, 연세가 뭐 얼마나 많으시다고 치매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돼? 병원 약 먹으면 좀 더디게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식으로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누구든 다 늙는 법인데 그것도 시아버지 사업 실패로 충격을 받아 조기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저러는 게 그저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뭐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봤냐고요? 아니요. 저랑 그 인간 둘 다 맞벌이를 했다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로 바꿨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해서 말이에요. 제가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그거 몇 시간 잠깐 어머니랑 있는 거 그게 다였죠. 그런데도 남편은 저렇게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렸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좀 적당히 해. 몸이 건강하신 상황도 아니고 어머니 편찮으신 상태야. 알아? 편찮으신 분한테 자꾸 언성 높이고 소리 지르면 어머니가 좋아지시겠어? 어머니 호전 없는 거 그거 당신 역할이 커. 당신이 툭하면 어머니한테 짜증내고 화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그러시는 거라고. 뭐가 나 때문이야. 그 병원이 돌팔이라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나도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엄마 식사하시면서 질질 흘리시지를 않나. 대뜸 이상한 떼를 쓰시질 않나. 나도 사람인데 짜증이 안 나고 배겨? 아이고, 누가 들으면 하루 온종일 어머니 옆에 있는 게 당신인 줄 알겠다. 스트레스 받아도 나랑 어머니가 더 받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 오죽하면 어머니가 나를 보고 딸이라고 하실까? 어머니한테 좀 잘하라고. 시어머니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을 보면서 늘 살갑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저를 당신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정작 당신 아들인 제 남편 놈한테는 어떠한 호칭도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너무 저희 시어머니한테만 신경을 쓴 것이었나 봐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느라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고 있는 것도 몰랐네요. 남편한테는 시어머니한테 잘 좀 하라고 큰소리치던 저도 정작 저희 엄마한테는 짜증만 냈었네요. 우리 집 막내딸 뭐해? 밥은 먹었어? 엄마랑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평소에 제가 집에서 일도 하고 시어머니도 모시는 걸 알아서 굳이 연락을 자주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그날은 밥이라도 같이 먹자면서 요양보호사님 좀 일찍 오시라고 부탁해서 나오면 안 되냐 하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어머니 나 없으면 식사도 잘 안 드셔. 뻔히 사정 알면서 왜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 나 말고 언니들한테 연락해봐요. 하긴 그러네.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알았어. 너도 몸 챙겨가면서 너희 시어머니 챙기고 그래. 네 몸이 먼저야. 알겠지?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제가 딱 그 짝이었죠 뭐. 남편 놈한테 뭐라 할 게 아니었어요. 온갖 짜증을 다 내며 전화를 끄는 그날은 엄마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언니들한테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요양보호사님께 전화를 해서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찍 와달라고 한 뒤 곧장 엄마한테로 달려갔네요. 그렇게 부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을 수 있었으면서 저는 정작 저희 엄마를 방치했던 것이에요. 엄마, 왜 나한테 어제 바로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내가 바로 나갔을 거 아니야. 왜 얘기 안 했어? 왜? 아이고 기집애. 어제는 그렇게 쌀쌀 맞게 굴더니만. 누가 보면 엄마 죽는 줄 알겠다. 안 죽어. 괜찮아. 수술하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 뭘 그렇게 울어. 큰언니 집에 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엄마의 암이 늦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수술하시고 관리만 잘하시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엄마 앞으로 그 흔한 암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희 세 자매는 엄마한테 또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래. 우리끼리 십시일반으로 돈 모으면 되는 거지. 아이고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사이들 능력 좋아요. 맞아요 장모님. 형님 말대로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는데 걱정하실 게 어딨어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 건강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큰형부와 작은형부가 나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든든한 형부들의 모습에 저희 세자매는 엉엉 울었죠. 형부들이 나서서 돈을 내니 당연히 저희 부부도 돈을 내야죠. 그런데 애초에 형부들은 저희 남편한테는 돈 얘기를 꺼낼 생각도 안 한 것 같았어요. 됐어. 막내 너는 너희 시어머니 모시는 걸로도 힘들 텐데 뭐. 그리고 제부가 뭐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 괜히 가운데 끼어서 눈치 보는 거 우리도 싫어.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말어. 그런 게 어딨어 큰언니. 당연히 우리도 내야지. 내가 이러려고 여태껏 일하는 거 아니겠어? 목돈으로 쓰려고 틈틈이 모아둔 거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도 낼게. 그이도 이런 건 당연히 알겠다고 할 사람이야. 솔직히 남편이 당연히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돈은 제 돈으로 있는 거 써도 아무 상관없었지만 저도 언니들처럼 남편한테 심적으로라도 의지를 하고 싶었죠.
엄마가 암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 수술비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늦은 밤이 되었어요. 밤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섰죠.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서 삐딱하게 앉아서 현관에 들어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우리 엄마랑 요양보호사 단둘만 두고서 어디를 그렇게 다녀온 거야? 요양보호사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아무리 오래 본 사람이라도 믿지 말라니까.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이야기 다 남 이야기일 것 같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순간 분노가 치밀더군요. 친정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고 그 와중에 챙겨주신 집된장이 담겨있던 봉투를 그대로 남편한테 던져버렸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된장이 담긴 그 봉투는 남편 얼굴에 맞고는 퍽 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남편 면상에 된장이 얼룩덜룩 묻어있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고 저는 남편에게 질세라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 암이래. 그래서 엄마 수술하는 것 때문에 언니들이랑 형부들이랑 얘기하고 왔다. 그래 10년 동안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어머니 간병하던 인간이 늦게 들어와서 정말 미안하다. 됐냐? 야, 그리고 당신 말은 바로 해. 요양보호사님이 당신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당신처럼 어머니 용변 실수하셨다고 인상 팍 쓰면서 소리 지르지도 않아. 그런데 누구를 믿네 못 믿네야? 저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저 따위로 나오는 남편을 보는데 참을 수가 없었네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팔까지 걷어붙이면서 당장에 장모님 수술할 돈을 내야겠다고 하던 형부들과 남편이 너무나 비교되어서 짜증이 났죠. 그래서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솔직히 이야기했네요. 엄마 암 수술하는데 엄마가 암보험 들어놓으신 게 없어서 수술비 그대로 나가게 됐어. 그래서 형부들이랑 우리가 해서 돈 모으기로 했고 저는 적어도 제가 저런 말을 하면 남편이 형부들처럼 돈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니어도 당연히 장모님 괜찮으시냐? 수술하시면 괜찮으신 거냐? 이런 말부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면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장모와 사위 사이로 지냈다면 당연히 그런 말이 먼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에 묻은 된장을 닦고 나오더니만 저한테 거리를 두고서 식탁에 앉아서는 이야기하더군요. 아이 그래 수술할 때 갈 수 있으면 가던가 할게. 당신 오늘 여러모로 정신 없었겠네. 그래도 엄마 혼자 두지는 마. 남들 믿을 거 못 되잖아. 저렇게 말하고 방으로 또 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대로 뒤쫓아가 발을 걸어버렸죠. 그랬더니만 남편이 앞으로 꽈당 나자빠지더라고요. 저는 나자빠진 남편을 향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수술 형부 친구 통해서 그래도 빠르게 잡았어. 당장 다음 주니까 쓸데없는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수술날 와서 다른 형부들처럼 당신도 할도리해. 나는 10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뭐? 갈 수 있으면 가던가 한다고? 나한테 이혼당하기 싫으면 행동 똑바로 해. 그리고서 저는 제 친구를 챙겨 시어머니 방에 가서 잤어요. 그런 인간이랑 같은 방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날 시작된 냉전은 친정엄마 수술 전날까지도 쭉 이어졌죠.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의 수술 전날 저는 시어머니께 연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내일 엄마 수술 오전 9시니까 시간 맞춰서 와. 나 당신한테 이거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던 거야. 형부들도 다 온다니까 당신도 와. 알겠어? 알겠냐고. 아이씨 나 귀 안 먹었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알았어 갈 테니까. 정말 알겠다고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대답까지 했는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인성이 쓰레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남자가 인성 쓰레기가 맞았더라고요. 제부는 왜 안 왔어?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수술하시는 날인데 네가 평생 너희 시어머니 모시고 산 거 생각하면 제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만해. 처제도 마음이 안 좋지. 아니 정말로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우리 막내 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한테 하는 말이야. 막내 얘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건 아니지. 남편은 되도 안 되는 애 핑계를 대며 애 학교 보내야 된다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애 챙겨준 것도 요양보호사님이 챙겨줬다는데 뭔 소리? 저는 친정 식구들한테도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한테도 그이가 꼭 오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꼬여서 못 왔나 봐. 정말 미안하다고 나한테 연락해 왔어 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싶었죠. 그놈을 감싸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었고요. 내가 그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언니와 형부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겠죠. 저는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을 간신히 참고 언니와 형부들에게 시어머니 안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 놈한테 곧장 전화를 걸었죠. 뻔뻔스러운 건지 뭔지 전화는 또 잘 받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놈한테 물었어요. 왜 엄마 수술하는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엄마 아니잖아. 아, 요즘 트렌드가 효도는 각자 하는 거라던데 나보고 어찌라고? 뭐 내가 네 형부들이랑 다르다고? 야야, 그 인간들이 호구지. 솔직히 말해서 그 자식들 그것들 앞에서만 살랑살랑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지. 뒤에서는 나랑 똑같은 생각일걸? 당신 정말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었구나. 내가 10년 넘도록 너희 엄마 모시고 산 건? 그럼 나도 호구니? 내가 호구여서 어머니 모시고 산 거야? 효도를 각자 하는 거라고? 그 잘난 트렌드를 너는 왜 안 따랐는데 그럼? 너 지금 대답 잘해야 해? 나한테 한 말 그거 진심이니?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그래 진심이야. 그놈의 진심은 타령은 언제까지 할 건데. 뭐 또 네가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모신 거 그거 얘기하려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모셔? 다 큰 아들놈의 엄마 몸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할까? 그리고 네가 왜 나한테 그 병원 오라고 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수술비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형부들 하는 것처럼 나도 돈 내라고. 그놈은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를 한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수술하는 병원에 오지 않은 것은 수술비를 내기 싫어서라고 말이에요. 그 인간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마음이 뜨더군요. 그 인간한테 저는 애 데리고 친정집인 남원에 내려가서 엄마 모시고 보살필 거니까 네 엄마 네가 알아서 챙기라고 전화하고 끊었어요.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저랑 아이 옷까지 챙겨서는 애 챙겨서 엄마가 수술 퇴원하는 날까지 병원에 있다가 남원으로 함께 내려갔죠. 시어머니와의 개인적인 마음만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안 좋았으나 남편 하는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엄마 병간호하려고 제 고향인 남원에 내려와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기간 동안 남편과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저는 요양보호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따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하며 지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건강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와. 엄마가 쓰러졌어. 당장 와, 당장. 내가 왜? 네가 그랬잖아. 각자 효도하는 게 트렌드라고. 나도 트렌드 따라가려고. 내가 10년 동안 모신 거면 오래 모신 거 아니야? 너희 엄마 쓰러지셨으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알아서 해? 뭐? 너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악감정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한테 그래도 됐고? 헛소리할 시간에 119나 불러.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은 그 뒤로 여러 번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죠. 나는 이미 그 사람과 이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와중에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알아서 잘 처리한 것 같아 신경을 끄자 마음을 먹었지만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집에 설치를 해둔 홈 CCTV를 돌려보았죠. 대체 어떻게 일이 처리된 건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요양보호사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 터라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상 속 상황은 제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엄마 좀 일어나봐. 여보세요. 예, 보호사님 전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없어요. 일단 119 구급차 부르긴 했는데 예. 일단은 좀 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쓰러져 계신 상태였어요. 화면에서 남편은 꽤나 다급해 보였죠. 요양보호사님이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뒤이어 도착하더군요. 남편과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시어머니는 구급대원들에게 이송되어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문득 대체 왜 쓰러지신 건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움직여서 이전 영상을 돌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그 순간 이혼을 결정짓게 되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CCTV를 껐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대로 꺼지지가 않았고 운이 좋았던 건지 꺼진 줄 알았던 녹화 장면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었네요. 언니, 난데 엄마한테는 내가 별말 안 했거든? 나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려고 해. 그런데 엄마 지금 상황에서 나 이혼하는 거 알면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야, 너 잘 생각했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내려가는 대로 바로 너 올라가. 우리 바로 내려갈게. 언니들이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우선 시어머니를 뵈러 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정리가 되었던 건지 그제야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유,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면회도 못해서 저도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아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님이 며느님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아유, 우선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쪽으로 충격이 많이 간 상황이라. 코시국이었기에 면회는 당연히 안 되었죠. 하지만 저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저는 그 다음날 곧장 둘째 형부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고 그리고 동시에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제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내민 동시에 남편도 경찰서로 오게 되었죠. 제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해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참 뻔뻔하다. 아니, 무섭다. 너 어떻게 어머니한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야, 남도 아니고 네 어머니야, 어머니. 와, 진짜 돌겠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너야말로 네 시어머니 내팽개 쳐두고 이제야 나타난 마당에 뭐 선한 사람인 척 하려 드는 건데? 남편 놈은 발뺌을 하더군요. 자기가 경찰서에 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말이에요. 경찰은 그놈한테 제가 내민 영상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인간은 사색이 되었어요. 제가 홈 CCTV를 돌려보다가 발견한 건 남편이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 망할 인간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댔죠. 엄마,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이모가 그러는데 엄마 앞으로 외할머니가 재산 두고 가셨다면서. 그거 어딨어? 엄마 얘기해봐. 기억 잠깐 돌아오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보라고. 나는 몰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 눈 봐봐. 기억해보라고. 그 인간은 시어머니한테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서 시어머니를 닥달하더군요. 그 인간이 CCTV가 당연히 꺼진 줄 알고 그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 보란듯이 찍혔어요. 그 인간의 안일함과 멍청함이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순간이었죠. 서류 어디다 숨겼어? 어디야? 화장대야? 장롱에 숨겼어? 좀 비켜봐. 하지마. 내 물건 건드리지 마. 하지 말라고. 좀 비키라고. 그 인간은 서류를 찾아보겠다면서 시어머니 서랍이며 온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그놈한테 하지 말라며 잡아채고
그놈은 자기 엄마를 떼어내려 하다가 세게 시어머니를 밀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시어머님이 뒤로 쿵 하고 넘어지시게 되었죠. 쿵 소리와 함께 넘어진 시어머니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요양보호사님은 어머님이 쓰러지고 나서 10분 뒤에 도착하셨고요. 그 인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화를 내시면서 서랍을 막 뒤지더니 종이를 밟고 미끄러지셨다고 말이에요. 참,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길래 어머니한테 그런 거야? 불쌍한 어머니한테 남아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어. 아버님 사업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 앞으로 남아있던 거? 그거 시골집 하나뿐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잖아. 그런데 무슨 땅? 그깟 땅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증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반박하려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간은 경찰서에서 그 즉시 유치장 신세를 치게 되었죠.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언미를 가지고 그러는 놈. 나는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 안 하니 마음대로 하쇼. 시아버지 역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당신 아들인 그놈에게 강력한 죗값을 물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게 그저 미안하다고 당신이 대신 사과를 하셨죠. 못난 아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망할 인간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입게 되신 것이 그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망할 인간에 대한 분노가 더해졌어요. 저는 그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당신 덕에 내가 교도소 면회를 다 본다. 나 너랑 재결합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 입꼬리 좀 내려줄래? 아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 병실에 계셔. 당장 그 노인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당신이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남편 놈은 그 교도소 안에서 아주 몹쓸 것들만 배운 건지 더욱이 뻔뻔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두고서 마치 인질이라도 잡고 있는 것 마냥 제게 비아냥거리는 그 꼴이 더더욱 보기 싫고 역겨웠어요. 당연하지. 내가 너랑 이혼을 못할까? 그리고 네가 다니던 회사에서 너한테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 뭐? 뭐라고? 나를 자기네들이 왜 신고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 꽤 있던데?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회사 이미지 팔아먹던 인간이 폐륜짓으로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되겠어?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이혼 정리되었다고 알려주려고 왔어. 아, 뭘 그렇게 쳐다봐. 너랑 나랑 이제 끝났다고. 멍청한 인간. 제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에요. 너랑 나랑 이혼 서류 정리가 완벽히 되었다고 전하고 난 뒤에 그 인간 표정 아주 볼만했습니다. 잠깐만. 회사에서 나를 뭐? 내가 왜? 막말로 내가 내 면상에 그 회사 이름 새겨놓고 다니기로 해서 뭐를 했어. 지네들이 뭔데? 그리고 그 인간은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죄목이 추가가 되고 말았죠. 그 회사는 굉장히 건실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만든 회사였는데 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제 남편이 시어머니를 해치고 돈을 빼돌리려 한 죄목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회사에서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어요. 예, 너 이혼하기를 잘했다. 그거 아주 인간 쓰레기 아니니? 온갖 개망나니 짓은 다 하고 다녔네. 노름은 또 언제 했다니? 너 정말로 그 자식이랑 이혼하기를 잘한 거야. 아유, 누가 아니래. 너 진짜 네 인생 말아먹을 뻔했어.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다니, 어? 아이,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 만나서 그렇게 쫌팽이처럼 군 돈으로 노름이나 한 거야? 아, 참 더럽다, 더러워. 그리고 제가 그 인간과 이혼 과정을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이 더 있었는데요. 그놈이 시어머니 재산에 눈을 불같이 켜고 달려들었던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 인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름에 손을 대면서 그렇게 돈을 썼었다고 하더군요. 빚은 빚을 만들었고 그 인간은 자기가 만든 그 빚을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누가 아니래. 아니, 어디서 무슨 확인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와서 아, 참 그게 할 행동이야?
나 아직도 꿈에 그때 본 영상이 계속 나와. 그게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 언니들도 알다시피 좋은 분이잖아.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사돈어른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아휴, 계속 병원에 계신다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도 재판 결과 나오면 그 자식 어떻게든 자기 죄값 받지 않겠어? 너는 너랑 네 애만 생각해. 받아야지. 진짜 신이 있다면 그런 인간 절대로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재산 소식을 듣고 눈이 돌아 그런 패륜짓을 저질렀던 그놈.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 인간의 재판 결과만을 기다렸어요.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던 그 인간이 꼭 죗값을 받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 당일 길고 긴 재판이 끝나고 결국 그 인간은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실형을 선고받은 그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야 말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힘드신데 버티다가 가신 거예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그렇게 혼자 두고서 우리 엄마한테 가 있어서 미안해요.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남원 갔으면 어머니 이렇게 되지 않으셨을 텐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네 잘못 아니다, 아가. 네 잘못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내 안사람 10년이 넘도록 네 친정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 울지 마라. 울지 말어라. 내가 다 자식놈 잘못 키운 탓이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억울함이셨을지 애통함이셨을지 어떻게 그렇게 남편놈의 실형이 선고되던 날 딱 눈을 감으셨을까요?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장례에 저는 꼬박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다 했어요. 친정엄마는 건강 때문에 오시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이전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를 배웅해드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엊그제는 우리 시어머니가 제 꿈에 나와주셨던 거 있죠? 아가, 나 머리 좀 빗어줄래? 머리가 물 때문에 엉켰어. 아무리 빗으려고 해도 자꾸만 엉킨다. 이거 머리 좀 빗어줘. 아이고, 어머니, 머리가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봐요. 내가 머리 좀 말려드릴게요. 아이고, 어머니, 감기 걸리시겠네. 꿈에 나온 시어머니는 머리가 물에 쫄딱 젖으신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쫄딱 젖어서는 제게 머리를 좀 말려달라, 빗겨달라 하시는데 외면을 할 수가 없었죠. 꿈을 꾸는 내내 우리 시어머니 머리칼을 드라이기로 바짝 말려드리고 곱게 빗어 예쁘게 단장도 시켜드렸네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는데 아유, 너무 찜찜한 거 있죠.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몇 자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거라 연락이 닿을지 반신반의했던 이전 시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전 시아버지는 제 꿈 이야기를 듣고 곧장 시어머니 묘를 가보신 듯 했죠. 너희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의지할 게 너밖에 없었나 보다. 묘에 물이 찼네. 그래, 고맙다 아가. 알려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다. 세상 별 일이 다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냥 꿈을 꾸었을 뿐이고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정말로 시어머니 묘에 물이 찼었다네요. 우리 시어머니 너무 추우셨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머리 바짝 말려드리고 단장시켜 인사드려서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어머니가 이제는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랑 그렇게 아끼셨던 손녀딸이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빌어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사필귀정이라는 말 아시죠? 좋은 분이셨던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는 정말 좋은 곳에 가셨을 테고 죄를 지은 전 남편은 회사에서 고소했던 그 죄목이 더해져 실형 기간이 더 늘어났다네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 옆에서 엄마와 딸과 함께 도란도란 살아가며 다시금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제 이야기의 끝은 아직도 열린 결말입니다만
이 이야기의 결말 중 한 가지는 꼭 정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과 그 못돼 먹은 마음에 대한 모든 죗값을 받게 된 그놈이 다시 사회로 나올 때에는 좀 인간이 되어 나오는 그 결말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야기의 결말이 있으시려나요? 저는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름의 해피엔딩 그리고 열린 결말이라고 정해두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